잠시 마음의 숨을 고릅니다. 세상에 소음이 잦아들면 그제야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히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눈을 감고 마음으로 소리를 들어주세요. 후회와 자책에 대하여.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우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지난 선택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후회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책은 같은 장면을 수십 번 재생합니다. 마음은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리고 다시 증거를 모으고 다시 선고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오늘의 힘은 과거에 다 써버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를 지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과거를 붙잡고 자신을 벌주는 습관을 멈추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 길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선택을 놓아주는 법입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후회와 자책은 다릅니다. 후회는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알아차리고 다음 선택을 바꾸게 합니다. 하지만 자책은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원래 안 된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 말들은 배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실수를 돌아보는가? 아니면 나를 벌주는가? 후회가 자책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로 돌아가면 다르게 했을 것이라는 환상이 생깁니다. 둘째, 한 번의 실수를 나라는 사람 전체로 확대합니다. 셋째, 벌을 받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이상한 습관이 붙습니다. 죄책감이 커지면 오히려 자책이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음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 아픔은 괜찮음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자책은 선함의 증명이 아닙니다. 회복을 늦추는 짐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조건의 결과입니다. 그때의 몸 상태, 그때의 관계, 그때의 환경, 그때의 무지와 집착이 모여 그 선택이 나왔습니다. 지나간 조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조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원인이 심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과거를 고치려는 싸움이 아니라 현재를 세우는 연습입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반복된 말과 행동과 의도가 만들어낸 흐름입니다. 흐름은 바뀝니다. 다만 바뀌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책으로 자신을 쥐어짜면 흐름은 더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알아차림과 바른 행동으로 조건을 바꾸면 흐름은 달라집니다. 후회가 지나간 선택을 붙잡는 힘이라면 수행은 지금의 선택을 세우는 힘입니다. 자책이 심해지는 날에는 대개 조건이 함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합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일정이 과합니다. 비교가 많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졌습니다. 이런 조건이 겹치면 마음은 좁아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때는 작은 실수도 큰 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자책이 올라올 때 먼저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이래라는 결론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마음이 지쳤다. 지금 조건이 거칠다. 이것이 첫 번째 놓아줌입니다. 놓아준다는 말은 책임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은 가져가야 합니다. 다만 책임을 벌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은 수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벌은 마음을 마르게 하고 수정은 삶을 살립니다. 그래서 두 문장을 분리해야 합니다. 나는 잘못했다. 그리고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첫 문장은 배움으로 가는 문이고 둘째 문장은 자책으로 떨어지는 구덩이입니다. 떨어지지 마십시오. 배움 쪽으로 서십시오. 지난 선택을 놓아주는 길은 세 단계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 분별, 전환입니다. 첫째는 알아차림입니다. 자책의 자동 문장을 포착합니다.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말을 잡아내십시오. 나는 끝이다. 나는 또 망쳤다. 나는 절대 못 고친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을 사실로 믿지 말고 신호로 보십시오. 신호입니다. 마음이 다시 과거로 끌려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자동은 느슨해집니다. 둘째는 분별입니다. 사실과 과장을 분리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덧붙인 과장된 예언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망할 것이다. 다 끝났다.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만든 소리입니다. 분별은 두려움의 소리를 사실과 분리하는 칼입니다. 칼은 차갑지만 사람을 살립니다. 셋째는 전환입니다. 후회의 에너지를 보상 행동으로 바꿉니다. 보상 행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짧게라도 사과합니다. 정리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정리합니다. 미뤄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첫 줄만 적습니다. 건강을 놓쳤다면 오늘 물 한 잔부터 챙깁니다. 행동이 들어오면 자책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책은 멈춘 자리에서 커지고 행동은 흐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책은 마음속에서만 커집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만 달리면 그 달림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아주 작게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손바닥을 펴십시오. 어깨를 내리십시오. 숨을 길게 내쉬십시오. 마음은 몸의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몸이 풀리면 마음도 풀립니다. 후회를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주 완벽을 붙잡습니다. 그때 더 좋은 선택을 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은 늘 불완전한 정보와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안에서 최선을 찾으려 했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그때를 심판하면 그 심판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멈추고 배움을 남기십시오. 배움은 남기되 낙인은 버리십시오. 과거를 놓아주는데 가장 큰 방해는 같은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은 때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책을 키웁니다. 특히 답이 나지 않는 왜는 늪이 됩니다. 대신 질문을 바꾸십시오. 이제 무엇을 할까? 지금 무엇을 바꿀까? 이 질문은 늪이 아니라 길입니다. 길을 묻는 순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마음이 가장 아픈 후회가 무엇이든 그 후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모르고 있었고 서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후회도 덜합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자책도 덜합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배움이 필요합니다. 서툴렀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후회를 죄로만 보지 마십시오. 후회는 배움의 재료입니다. 재료를 태우지 말고 빚어서 삶을 살리는 데 쓰십시오. 자책을 다룰 때는 내면의 말투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가장 거친 말을 씁니다. 그 거친 말은 마음을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강단 있는 말은 거칠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은 방향이 분명한 것입니다. 방향을 분명히 하되 말은 부드럽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기까지다. 여기서 멈춘다. 지금부터는 고친다. 부드럽게 말하되 단호하게 행동하십시오. 불교에서는 참회를 말합니다. 참회는 자학이 아닙니다. 참회는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자신을 부수지 않습니다. 인정은 멈춤을 만들고 멈춤은 선택을 만듭니다. 선택이 바뀌면 업의 흐름도 바뀝니다. 그러니 참회는 과거를 들춰 벌주는 의식이 아니라 미래를 살리는 결심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놓아주면 가벼워지겠지만 놓아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놓아주는 것이 나쁨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은 집착을 줄이는 것입니다. 집착을 줄이면 마음이 맑아지고 맑아지면 더 바른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자책을 붙잡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흐려지면 또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 놓아줌은 도망이 아니라 다시 바르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아야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붙잡는 방식은 대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좁게 만들고 좁아진 사람은 또 흔들립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욕심 대신 흔들려도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세우십시오. 수행은 성공과 실패의 게임이 아니라 방향과 회복의 연습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방식도 바꾸어야 합니다. 자책하는 사람은 밤에 재판을 엽니다. 그 재판은 끝이 없습니다. 대신 밤에는 수정만 하십시오. 오늘의 배움 한 줄, 내일의 행동 한 줄, 이것만 적고 끝내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조건 속에서 다시 걷습니다. 밤에는 마음을 쉬게 해야 합니다. 쉬지 못하면 다음 날은 또 거칠어집니다.
조건이 거칠어지면 자책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잠을 지키는 것도 수행입니다. 아침에는 기준을 하나 세우십시오. 해치지 않겠다. 말을 늦추겠다. 확인을 줄이겠다. 비교를 멈추겠다. 하나면 됩니다. 낮에는 자책이 올라오는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포착했다면 숨을 길게 내쉬고 사실과 과장을 분리하십시오. 저녁에는 재판이 아니라 수정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 세 지점만 잡아도 후회는 덜 끌고 갑니다. 관계에서 후회가 생길 때는 더 아픕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때도 원칙은 같습니다. 책임은 갖되 낙인은 버립니다.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합니다. 다만 과거를 붙잡고 자신을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바꿉니다. 다음에는 말을 한 박자 늦추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정이 뜨거울 때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살리는 수행입니다. 자책만 아는 사람은 관계를 살리지 못합니다. 수정하는 사람만이 관계를 살립니다. 자책이 강한 사람은 대개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을 자책으로 쓰면 선함은 사라지고 소진만 남습니다. 선한 마음은 자비로 써야 합니다. 자비는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나를 봐주는 마음이 있어야 남도 봐줄 수 있습니다. 나를 태우는 마음으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제 가장 단단한 문장을 하나 세웁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은 선택의 자리다. 이 문장은 후회를 지우지 않습니다. 대신 후회를 길로 바꿉니다. 과거를 붙잡는 손을 조금 풀고 현재를 붙잡는 손을 조금 더 단단히 합니다. 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후회는 배움이면 충분하다. 책임은 갖되 낙인은 버린다. 과거를 고치려 하지 말고 현재를 세운다. 이 세 문장을 하루에 몇 번만 떠올리십시오. 떠올리는 순간마다 마음은 과거에서 한 걸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숨이 깊어집니다. 숨이 깊어지면 생각이 느려집니다. 생각이 느려지면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면 해침이 줄어듭니다. 해침이 줄어들면 후회도 줄어듭니다. 오늘의 후회가 무엇이든 그 후회로 자신을 끝내지 마십시오. 끝내는 것은 자책의 언어입니다. 대신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 나는 배웠고, 나는 바꾸고, 나는 다시 걷는다. 다시 걷는 것이 수행입니다.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 선택이 마음을 살립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번만 더 숨을 길게 내쉬고 어깨를 내리고 손에 힘을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보상 행동 하나를 정하십시오. 그 하나가 내일의 나를 살립니다. 고요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자책은 종종 정의감으로 가장합니다. 마음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때려야 다음에는 잘한다. 내가 이렇게 나를 깎아야 실수가 줄어든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자책이 강해질수록 집중은 줄고 몸은 굳고 판단은 급해집니다. 급해진 판단은 다시 실수를 부릅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 세게 자책합니다. 이 순환은 끝이 없습니다. 이 순환을 끊는 첫 손잡이는 나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안정이 먼저입니다. 안정이 있어야 배움이 남습니다. 후회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구분을 말씀드립니다. 후회에는 세 종류가 많습니다. 첫째, 남을 다치게 했다는 후회입니다. 말이 날카로웠고 행동이 거칠었습니다. 둘째, 기회를 놓쳤다는 후회입니다. 해야 할 말을 못했고 해야 할 일을 미뤘습니다. 셋째, 나를 배신했다는 후회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세 종류는 겉모습이 다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마음이 좁아진 상태에서 급하게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해결도 같습니다. 마음을 넓히고 다음 선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남을 다치게 한 후에는 자주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그때 사람은 두 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변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하나는 파괴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둘 다 길이 아닙니다. 변명은 배움을 막고 파괴는 삶을 막습니다. 길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을 인정하고 필요한 만큼 책임지고 다시는 그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한 번의 사과와 한 번의 수정입니다. 사과는 관계를 살리는 행위이고 수정은 나를 살리는 행위입니다.
기회를 놓친 후회는 과거를 이상하게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때만 잡았으면, 그때만 말했으면, 그때만 시작했으면. 이런 생각은 그럴듯하지만 대부분 환상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에서 움직였습니다. 두려움이 컸고, 정보가 부족했고, 몸이 지쳤고, 자신감이 낮았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며 자신을 심판하면 평생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니 기회를 놓친 후회가 올라오면 이렇게 바꾸십시오. 그때 못한 것을 오늘의 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연락하지 못했으면 오늘 안부를 묻습니다. 시작하지 못했으면 오늘 준비를 합니다. 기회는 과거에만 있지 않습니다. 조건을 바꾸면 기회는 다시 생깁니다. 나를 배신했다는 후회는 가장 날카롭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했다는 감정은 깊고 오래갑니다. 그러나 이 후회도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다면 배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후회는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확인하고 그 소중함에 맞는 작은 행동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정직이 소중하다면 오늘 한 가지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절제가 소중하다면 오늘 한 가지 절제를 선택하십시오. 친절이 소중하다면 오늘 한 가지 친절을 선택하십시오. 큰 선언이 아니라 작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때 마음은 또 묻습니다. 이미 망쳤는데 무슨 소용인가? 이 질문은 절망의 문입니다. 닫아야 합니다. 수행은 완벽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돌아오는 능력은 지금의 작은 선택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지금의 작은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선택이 쌓이면 큰 후회가 줄어듭니다. 후회와 자책이 가장 거세지는 시간은 밤입니다. 밤에는 몸이 지치고 방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과거로 더 쉽게 미끄러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분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분석은 낮에 하십시오. 밤에는 세 가지로만 정리하십시오. 오늘 내가 배운 것 한 가지, 내일 내가 바꿀 것 한 가지, 지금 내 몸을 쉬게 할 것 한 가지. 이것만 남기면 충분합니다. 밤을 넘기면 조건이 바뀌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자책을 다룰 때는 말의 형식을 바꾸는 것도 효과가 큽니다. 나는 망쳤다라고 말하면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망친 사람이라고 결론이 됩니다. 대신 나는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십시오. 선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말하십시오. 실수는 배움이 됩니다. 나는 이런 마음 상태였다라고 말하십시오. 상태는 지나갑니다. 말이 바뀌면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후회가 올라올 때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독은 비교입니다. 누구는 잘 살았고 나는 못 살았다. 누구는 놓치지 않았고 나는 놓쳤다. 비교는 마음을 좁힙니다. 좁아지면 더 후회합니다. 그러니 비교가 올라오면 이렇게 끊으십시오. 남의 속도는 남의 길이다. 내 속도는 내 길이다. 나는 오늘의 한 걸음을 걷는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을 세우면 마음은 흔들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자비는 후회를 녹이는 물입니다. 자비는 나를 봐주는 마음입니다. 봐준다는 말은 합리화가 아닙니다. 봐준다는 말은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 위에 낙인을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나는 서툴렀다. 그때의 나는 두려웠다. 그때의 나는 지쳤다. 그래서 그 선택이 나왔다. 이제는 다르게 하겠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자비가 어렵다면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한 문장만 주는 것입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다. 지금은 멈춘다. 지금은 다시 한다. 짧은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끊는 것입니다. 자책의 연속을 끊는 것입니다. 끊는 순간 새 흐름이 들어옵니다. 후회를 배움으로 바꾸는 질문을 세 가지 드립니다. 첫째, 무엇을 놓쳤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배웠는가. 둘째, 왜 그랬는가가 아니라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내가 나쁜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바꿀 행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마음을 과거에서 현재로 끌어옵니다. 현재로 오면 다시 시작이 가능합니다. 놓아주는 법에는 반드시 마지막 단계가 필요합니다. 발언입니다. 발언은 소망이 아니라 방향 선언입니다. 오늘 내가 배움으로 가게 하소서. 오늘 내가 해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발언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실천입니다. 방향이 생기면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마음이 왜 과거를 그렇게 붙잡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으면 마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통제가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놓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붙잡을수록 통제는 늘지 않고 고통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행은 통제의 착각을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것에 힘을 쓰는 일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실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후회는 종종 기억의 편집입니다. 마음은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자릅니다. 내가 잘한 부분은 지우고 못한 부분만 확대합니다. 내가 참고 버틴 부분은 잊고 무너진 부분만 붙잡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올라올 때는 전체를 복원해야 합니다. 그날의 나를 한 사람으로 보십시오. 실수도 했고, 애도 썼고, 두려움도 견뎠고, 버티기도 했습니다. 전체가 보이면 자책의 단정이 줄어듭니다. 이제 후회가 깊을수록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바로잡기이고, 다른 하나는 놓아주기입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잡을 수 없는 일까지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끝없이 벌을 줍니다. 그러니 선을 그으십시오. 바로잡을 수 있는 것과 바로잡을 수 없는 것, 선이 없으면 수행이 흐려집니다. 선이 있으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바로잡기에는 간단한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인정합니다. 둘째, 사과하거나 정리합니다. 셋째, 재발 방지의 행동을 하나 정합니다. 넷째, 그 뒤에는 놓아줍니다. 이 네 단계가 끝나면 더 이상 자책은 할 일이 없습니다. 자책은 할 일을 잃습니다. 할 일을 잃으면 힘을 잃습니다. 사과가 필요할 때는 사과를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사과는 길면 변명이 됩니다. 짧고 분명하면 됩니다. 세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런 점에서 상처를 주었다. 미안하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뒤에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사과는 과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조건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반대로 사과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거나 상대가 떠났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다시 닿으면 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 안에서 바로잡기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고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다음 선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누군가에게 같은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말의 속도를 늦추고 말의 온도를 낮추고 듣는 시간을 늘립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의 후회는 현재의 덕으로 바뀝니다. 자책을 놓아주는데 가장 어려운 지점은 자기 용서입니다. 자기 용서는 모든 것을 괜찮다고 덮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용서는 배움이 끝난 뒤에도 자신을 계속 벌주지 않는 것입니다. 벌주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행동으로 이미 치렀습니다. 행동으로 치르고도 계속 벌을 준다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고문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망가진 사람은 다시 실수합니다. 그러니 자기 용서는 다음 실수를 줄이기 위한 지혜입니다. 자기 용서가 잘 안 될 때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같은 일을 친구가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친구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바로잡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노력한다면 그 친구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을 자신에게도 해주어야 합니다. 자신에게만 다른 법을 적용하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마음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마음은 반복에 길들여집니다. 자책도 반복이라면 용서도 반복입니다. 무엇을 반복할지 선택하십시오. 후회와 자책이 올라올 때 몸이 굳는 것을 자주 느낄 것입니다. 턱이 굳고 배가 조이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몸의 신호는 위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옛 습관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몸의 신호를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몸은 경보를 울리고 있을 뿐입니다. 경보를 들으면 멈추면 됩니다. 멈추고 숨을 내쉬고 손을 펴고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이 수행의 실제입니다. 지금 이 자책이 나를 더 바르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무너뜨리는가? 더 무너뜨린다면
멈춰야 합니다. 멈춤은 약함이 아닙니다. 멈춤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늘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로 달아나는 마음을 붙잡아 현재에 세워주는 힘이 지혜입니다. 그 힘이 커질수록 후에는 배움이 되고 자책은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의 마음을 한 번만 더 부드럽게 보십시오. 잘못을 인정하되 자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배우되 낙인을 만들지 마십시오. 책임지되 벌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선택하십시오. 다시 선택하는 사람이 고요를 만듭니다. 고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쉬는 숨 하나, 멈춤 하나,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그 시작을 하십시오. 이제 숨을 한 번만 더 길게 내쉽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오늘의 자책을 내려놓습니다. 배우되 스스로를 해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행동이 오늘의 수행입니다. 오늘의 수행이 내일의 마음을 바꿉니다. 내일의 마음이 삶을 바꿉니다. 그렇게 고요는 자라납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으로 기억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후회한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이 이미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깨어 있음이 없으면 후회도 없습니다. 그러니 후회를 이유로 자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후회는 깨어 있음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살리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이 바로 자비입니다. 오늘은 자비로 자신을 적시고 한 걸음만 더 바르게 걸으십시오.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고요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숨부터 보십시오. 그 첫 숨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것이면 됩니다.